이 시간에는 좌우 중첩이 된 글씨들, 또 변부수에 관련되어 있는 자연의 모습과 또 어디를 다스리면 좋은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을군자는 1차적으로 간격이 고르게 두면 좋겠고요. 또 우측 좌측을 볼 때 좌측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우부방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 약간 내려가 있는 이 모습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어느 위치 정도에 붙어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부와 우부가 사실 모양이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요 우방의 칸이 여기보다는 밑에가 조금 넓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중첩이 된 글자들에서 겹치거나 여기 뚫고 들어가거나 범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공간을 범하지 않도록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질 주자는 지금 좌우 중첩에서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가 서로 겹쳐지고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려긋는 흙의 우측 부분은 수직이고 좌측 부분은 이렇게 깎인 듯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 글씨에서 이 말물처럼 생긴 왼쪽으로 뻗은 약흙들이 점점 밑으로 가면서 넓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부분도 편안한 이런 구도, 이게 편안하니 좋습니다. 특별히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 좌우 중첩에 좌우부를 서로 끼어들지 말자, 이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조사자는 제방변으로도 쓰지만 모방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1차적으로 좌우의 간격을 좀 벌려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분리되게 하고, 점은 위에보다 밑에 점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정렬된 상황도 조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른쪽은 조금 올라간 듯한 자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방에 내려긋는 흙이 너무 두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적, 일명 깔꿀이라고 하는 적이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상자 또는 상서상자라고 하는 이 글자 보이시변인데요. 이때도 제가 이렇게 서로 간격을 벌려서 상대방의 범위로 침범하지 않고 양쪽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공간이 좀 고르면 좋겠고, 이
이 밑으로 내려간 게 조금 충분히 내려가 주어서 글씨가 주저앉은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 점에서 너무 가까이 움츠리게 하지 말고 이 간격도 원만하게 주는 게 좋겠습니다. 간간히 나왔던 것입니다. 약획과 한일의 정리 상태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점이 주고받는 위치,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이 주고받는다. 주고받아서 맛보고 있는 거다. 따로 놀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견줄교자. 자, 이때 제방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간보다는 점점점 커지거나 같은 것이 좋고, 이때도 왼쪽 집, 오른쪽 집을 별리해 주었으면 좋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좌우 각자의 집을 인정하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밑선 맞추기 고찰해 주시고요. 특히 점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크지 않고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점이 크면 그 글자에 점만 보이고 다른 얘기 눌리거나 둔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맣게 찍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맞게 너무 두껍고 무겁고 이런 점을 찍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둥영자는 모양상 좌우를 좀 갈라보려고 하니까 거의 맞붙은 정도 선에서밖에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덜 됐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 흙들을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곡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곡을 주어야 오른쪽이 편안하다는 것을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언덕부 좌부방 우부방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또 거칠 예자도 그런 방식으로 오른쪽이 곡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쪼칠종자의 두인변 설명은 조금 하겠습니다. 이 내력은 여기 어느 위치에 가는 게 좋으냐, 위에 이 탁획의 중심에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자칫 밑에 탁획과 약획이 같이 붙었는데 탁획이 아닌 약획의 중앙에 맞추게 되면 글씨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좋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맞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앞선은 항상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5알에 두 점처럼 주고받았던 이 위치의 모습도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을까 잘 한번 보시면서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해주고, 또 안미가 시작됐던 이 부분도 꼭 정렬을 해주어서 안미에 대한 정석이 그릇되지 않도록, 또 안으로 가거나 밖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칠 예자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이 탁육의 중심 정도에 약간 오른쪽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긋는 흙의 중심이 걸리면 좋겠고요. 이때에도 이 약흙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길게 나가면 나갈수록 득이 없다 글씨에서 단정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른쪽에
치매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도 간격을 고르게 봐가면서 여기는 2칸 정도 되겠습니다. 항상 글씨는 간법을 중시해야 좋다. 밑선 맞추기도 어느 정도가 좋은가라는 것을 한번 고찰해 보시고, 자, 이렇게 좌우 중첩자들의 지금 고찰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글씨를 쓰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다. 끝으로 좌우의 흙들은 오른쪽이 조금 내려가는 건 두꺼운 맛을 주고 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구경을 해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